슈퍼맨처럼 듀얼타임의 승리를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호입니다. 정말 우리 장호 씨 말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결국 오늘 더 밀리면서 1900선도 종가상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4개월 만에 1900을 이탈한 건데요. 그리스발, 유럽의 쇼크를 제대로 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장호 씨, 네. 2010년이었던가요? 그 남아공 월드컵의 결과를 정확하게 맞춘 문어가 화제였잖아요. 아니 뭐 갑자기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세요? 근데 갑자기 문어. 그만큼 이제 예측이 들어맞는다 그런 거예요. 네. 문어 같다는 게 아니라. 네. 근데요. 제가요? 예, 그래서 내일 시장도 좀 예측해달라고. 솔직히 네. 제가 말씀은 드리고 싶고 네. 예측은 조금 이제 감이 오는데 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게 또 현실처럼 될까 봐. 그래도 좀 얘기해봐요. 난 미리 좀 팁을 드리면 제 예감은 그렇습니다. 네. 일단 내일 그 1800선까지 밀렸다는 거에 대한 반등세가 네. 조금 오는 것 같지만 네. 기관들도 좀 매수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네네. 또 개인들의 그 투매가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네. 이제 또 그런 걱정이 좀 드네요. 네. 아직까지 시장을 이끌 만한 뭐 확실한 모멘텀, 더군다나 유럽 쪽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아직까지도 좀 녹록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관이 좀 사준다 하더라도 투매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밀리지 않겠나. 자, 요즘에 감이 좋은, 촉이 좋은 우리 장우 씨의 내일장 전망이었고요. 그나저나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오늘 밤 새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난다고 합니다. 뭐 비공식 자리라고는 하는데 이게 분수령이 될 수 있대요, 김수영 씨. 네, 그렇습니다. 뭐 메르켈하고 올랑드가 그 서로 노선은 다르지만 네. 오늘 만나서 이렇게 손을 꽉 잡고 화해를 하면 네.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네, 노선이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메르켈이 이쪽이고 네네. 올랑드가 이쪽이니까. 네. 저쪽이고. 네, 네. 딱 힘을 그렇게 합심하시.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야죠. 오. 네. 이쪽 저쪽. 네. 그렇죠. 이쪽이 어떤 쪽이? 예? 어. 아니, 이쪽 빨간 쪽, 이쪽 파란 쪽. 그렇죠. 네. 그 중간에 잘,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올랑드의 어떤 성장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메르켈의 긴축이냐, 합의점이 좀 찾아지면, 내일 잘하면 반등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신나는 증시 상황 속에서도 저희 셋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1, 2부 나뉘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라이크 1부는요. 주식시장이란 경기장에 서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 선수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김수영 장우 씨가 여러분들처럼 실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수익률을 비교를 할 겁니다.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냈는지 승패자를 가리는 배틀 코너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멘토 전문가들이 직접 살펴드리는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도 1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도 있는데요. 오늘은 고정현 전문가가 투자와 매매의 기본기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내일장 위한 공략주까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 씨,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죠? 네, 참여 방법은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네. 지금 뭐 어제까지 9연승에 빛나는 장웅 아니겠습니까? 네. 장웅 씨 9연승을 축하합니다. 오늘 10연승도 화이팅 뭐 이렇게 네. 사랑의 하트 섞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김수용 씨 9연패 끝이 아닙니다. 19연패, 29연패까지 갈 것 같아요. 어쩜 좋죠? 네, 그래요. 눈물 막. 이렇게 자꾸 입을 맞는 우리 장우 씨 어쩜 좋죠? 좋습니다. 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지금부터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쇼 스타트 1부 자리 옮겨서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주식 쉐스락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라고 이름을 저희가 지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김수영, 장욱 씨와 짝을 이뤄서 도움 말씀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시는데요. 한만식, 김지훈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잠시 후 멘티에게 직접 듣기로 하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 쇼의 룰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주식배틀 1억쇼는 김세용, 장욱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을 김수용, 장욱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되겠죠. 하지만 게임입니다. 페널티가 없다면 재미가 훨씬 덜하겠죠. 주식배틀 1억쇼 페널티는요, 진 팀이 승리한 팀에서 지목한 대로 종목을 매도해야 한다는 건데요. 매도 종목 역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결정은 김수영, 장욱 씨가 하게 됩니다. 만약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부진할 경우엔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반전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오늘도 김수영, 장욱 씨를 도와서 1억 불리는데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어떤 장기가 있으신지 멘티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씨.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한만식 전문가입니다.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호전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 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새로운 전문가들이 한 번씩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월 10%, 연 100%. 한만식 전문가 이제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설 장욱 씨의 멘토님은요?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실 분은 네네. 부산 사나이, 부산 갈매기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의 마에스트로, 수익 보증 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지점 공략, 절점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김지훈 전문가님 마음에 드세요, 소개가? 아이고, 막 뒷골이 땡기네, 지금. 그래요. 아니, 근데 비슷하세요. 괜찮았지?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액센트가 좀 비슷한 것 같던데, 예. 부산 아닙니까, 부산? 예, 그래요. 좀 이런 부산하지. 자, 한만식 전문가 그리고 김지훈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요. 자, 오늘 참 웃을 수만은 없는 지수대를 결국 보고야 말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한만식 전문가님, 2000에서 뭐 분할 매수 이런 얘기를 하다가 며칠 안 됐는데 지금 1900이 깨져가지고요. 예,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 한 100포인트 이상 빠졌고요. 뭐 2050부터 시작하게 되면 오늘 1900이 이탈돼가지고 거의 한 200포인트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시장 어느 종목 제가 뭐 출연 때 그런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아요. 어느 종목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대응하시느냐라는 종목을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하락하는 종목은 뭐 끝없이 하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회 때마다 종목을 좀 강한 종목으로 바꾸자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종목의 움직임은 반드시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종목의 변화를 주고 계신지 이런 분들이 좀 답답하고요. 네.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날지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장중에 조언들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을 투자자분들을 만나고 또 그 느낌들을 많이 듣는데요. 네. 지금 뭐 시장 떨어진 거에 대해서 계속 하소연들만 하고 계신데, 일단 차트를 너무 맹신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네. 차트가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것 같지만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납폭과대주를 대응한다 하더라도 그 반전의 그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가 뭐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다든지 네.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차트를 가지고 지금 위치 잠깐만 한번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노란 선이 21선 부근을 지난주에 한 2000까지 터치가 나왔다가 지금 최근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21선 밑으로 내려오는 조정이 시장이 계속 상승을 좀 보였지만
뭐 과거에 작년에도 뭐 급락이 나온 부분이 좀 있었고요. 중간중간 아무리 좋은 장이라 하더라도 보시게 되면 21선 부근을 한번 이렇게 밀렸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그 계좌의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최근 시장은 한 200포인트 정도 빠졌지만 실제 어느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종목을 잘못 대응하신 경우에는 상당한 손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옆에 차트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21선 하락이 나왔을 때 21선이 이렇게 우상향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납폭과대 종목을 매매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121선이 하락한다 할 때 2번 정도의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케이스가 작년에도 있었고요. 또 재작년 보시게 되면 또 121선을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급락을 경험하고 한 번 21선 더. 예, 네. 이게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납폭이 많은 종목이 많이 싸졌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시라.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년 전에는 21선을 한번 깼다가 이렇게 외바닥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21선 차트가 이렇게 우상하기 전까지는 지금 함부로 납폭과대주 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격이 빠져 있어서 일시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게 또 빠지게 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빠지기 때문에 종목을 어느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비교해서 몇 가지 한번 종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검은색 선이 시장 지수의 흐름이고요. 위쪽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들, 뭐 삼성전자, 기아차, 삼성생명 이런 쪽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밑에 하염없이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LG화학, 현대제철, JS건설, 뭐 삼성증권, 현대중공업 지금 소위 납폭이 크다라고 하는 네. 화학, 철강 이런 종목들이 한없이 빠지기 때문에 이 종목을 빨리 바꾸시라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빨리 종목을 저는 바꾸고 투자하는 습관을 좀 바꾸시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시장보다 센 종목, 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으로 종목을 바꾸시면 시장이 빠져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싸다고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의 변화를 줄 때 손실이 나서 지금 그 끝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건데 그래도 손절하고 좀 좋은 그룹 A로 옮겨갈 필요가 있는 건지요.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예. 혹 들려다가 혹을 오히려 붙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납폭 가대 종목이 많이 싸졌으니까 물타기 됐다가 네. 오히려 더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습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금 그 납폭과대 종목을 공략하자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납폭과대를 공략할 때는 21선이 돌았을 때 하시라라는 네. 얘기를 제가 지난번 방송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납폭과대 함부로 대응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4월달, 5월달에 손실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손절을 못 하시는데 4월달, 5월달에 투자를 잘못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손절을 적정한 시기에 했어야 되는데 네. 또 시장보다 좋은 종목으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4월달, 5월달에 잘못된 투자 또 잘못된 습관을 못 버리니까 이걸 빨리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게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예. 습관을 못 바꾸고 잘못된 것을 못 버리니까 좋은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빨리 좀 바꾸시라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김준 전문가님은 제가 몇 번 같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투자 스타일상 왠지 시장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즐겨라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이랑 비슷하면서 좀 틀린 얘기긴 한데, 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첫 방송 때부터 말씀드린 말이 최대 1900선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1900선을 이탈하고 마감을 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종목들을 살펴보면 증시 격언 중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란 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종목들로 보시면 종목들이 다 빠져 있어요, 종목들이. 다 그러면- 싸죠. 그렇죠. 예. 지금 같은 장에서는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가수 이효리 같은 장입니다. 네? 가수 이효리. 핫한 점. 고민할 가치가 없는 장입니다. 고민하지 마. 예. 그렇죠. 지금 같은 장에서는 고민할 거 없이 현금 비중은 늘려나간 게 오히려 안 좋은 매매 스타일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살펴보시면 급락 다음에 항상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2200, 2300포인트를 찍을 때 역시도 마찬가지로 급락 다음에 나온 급등이었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1900포인트를 이탈하고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매수세, 매도세는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은 황금 어장이라고 불리고요. 지금 저 역시도 가장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보다 수급면에서 훨씬 더 좋은 장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 좀 강한 쪽으로 붙어보자라는 것이 우리 한만식 전문가의 전략이었는데 그쪽은 좀 비슷한 의견이신지요? 예, 맞습니다. 저 역시도 아까 비슷하면서도 틀리단 말이 네네. 단기 낙폭은 지금은 건들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한 놈들은 강하고 지금 변동성 장 플러스에서 아주 극심한 차별적인 그렇죠. 장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한 종목을 잡는데 강한 종목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흘러내리는 종목이 아니라 한 번에 윗방향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수 대비해서 많이 내려간 종목들을 좀 더 공략해 보시는 게 좀 더 계좌에 수익 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점검과 또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김수영 장씨 포트폴리오 스윙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수익률 보기 이전에요. 참고로 어제 김수용 씨는 삼성증권과 인포피아를 시초가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셨었고 장우 씨는 엔텔스라는 종목과 LG패션을 원하는 가격대 매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수용 씨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 장우 씨는 매수가 됐을런지 먼저 김수용 씨 포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김수영 씨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어요. 역시 효자 종목은 수익이 좀 줄어도 효자인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인포피아 일단 시초가 매수했는데 삼성증권은 밑골이 달면서 1% 정도 오히려 수익이 나고 있고요. 인포피아도 나름대로 약간의 밑골을 달아줬기 때문에 오늘 시초 매수하고 종가보다는 김수영 씨 오늘 잡은 가격이 괜찮아서 수익이 아주 부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테스트네요. 어제 사자마자 5% 수익 줬었는데 오늘 8% 급락하면서 수익이 오히려 깎였습니다. 예, 좀 안타깝습니다.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현금 비중이 5%. 자, 손 하얀색 보이시죠? 현금 비중이 5%밖에 없는 김수영 씨 포트입니다. 가격과 함께 다시 한번 종목들 살펴보죠. 자, 고정희 전문가 SL 잘 나가고 있고요. 오세민 플란트도 조금 가는 것 같더니 오늘 역시 SL과 더불어 3% 넘게 밀려서 안타깝습니다. 한만식 전문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기아차 역시 견조한 종목이죠. 역시 시장 대비해서 안 빠지는 강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역시 조금 부진해요. 아이테스트는 아까 출렁인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고종현 전문가가 제발 좀 담아라 했는데 삼성증권과 인포피아 시초가로 매수했기 때문에 일단은 바구니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장우 씨 포트 한번 볼까요? 자, 장우 씨 동화약품, CJENM, 동화약품은 좀 매물이 나오면서 CJENM이 10% 이상. 그러니까 장우 씨가 좀 전에 잠깐 얘기를 한 것처럼 모든 종목이 오늘 같은 장에서 전부 다 플러스 내진 보합권입니다. 엔텔스, LG패션도 잡혔는데 오히려 수익을 안겨주고 있네요. LG패션 대단합니다. 오늘 시초 매수가 오히려 원하는 가격대보다 더 쌌기 때문에 곧바로 잡힌 것 같고요. CJENM도 오늘 역시 약보합 정도, 역시 강한 정말 짱인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종목 전부 다 플러스. 대충 오늘 결과가 좀 보여집니다. 제가 봐야 되나요? 그래도 한번 보죠. 예, 기분 좋으시잖아요, 벌써부터. 자, 웃음을 참지 못하시는 장홍 씨, 글쎄요, 표정이 결과와 같을까요? 총 수익률 한번 확인해보죠. 네, 주식 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이제는 뭐 긴장도 별로 없습니다. 김수영 씨 곧 올까요? 결과는요? 김수영 씨, 비가 오면서 얼굴이 없어졌어요. 김수영 씨. 네. 아니, 김수영 씨 먼저. 비주얼이네요, 이제. 네, 이제 얼굴 자체를 가리네요. 이제 뭐 얼굴이 안 나오겠는데요. 네, 10연패. 탈수구 방송할까요? 탈수고 방송. 멘붕.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해탈이라 그러죠. 굉장히 나른해지면서 어떻게 해도 좋다. 네, 미소가 나오는. 예. 예, 좋아요. 그래, 약간 이제 뭐 포기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한만식 전문가님 오셨기 때문에요. 네. 장훈 씨.
아, 말해 못하겠습니까? 예, 예. 네,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제 네. 새로운 기록을 매일매일 써가고 있습니다. 네. 김승용 씨가 8연승의 기록을 달성하셨는데 네. 이제 뭐 하나 묻혀진 과거일 뿐이고요. 네. 예. 아니 시장도 잘 마치더니 이제는 뭐 연승까지. 아니, 그러니까요.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 지금 집에서도 네.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수익이 또 좋아요. 그래요? 네. 리포트와 비슷하게 좀 맞춰가고 있거든요. 네네. 네. 뭐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월 장일수록 여러분들 힘내시고 네네. 낙폭과대 아직 일을 좋아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금 비중을 적절히 가지고 가시면서 내수 방어 종목에 조금 좀 눈을 돌리고 좀 네네. 관심을 가져서 볼 때가 네네. 아닌가. 아무튼 모든 3,800만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아직도 안 대표하는 끝났죠 지금. 네, 장우입니다. 화이팅. 장우 씨네 이상 10연승에 빛나는 우리 장우 씨의 여보세요. 예. 이상 12연승이라뇨. 내일도 이어질 11연승이 빛나는 이라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장우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 받아봐야 되는데 김주현 전문가님 언젠가부터 오면은 장우 씨가 이기고 있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시장이 잘 안 가서 이렇게 방어지로 싹 잘 갖고 있는 장우 씨 포트가 아주 잘 꾸려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한 종목 한 종목 좀 살펴주시죠.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차트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동화약품이랑 CJ ENM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산 가격 타이밍 자체가 잘 맞았기 때문에 오늘 지수 대비해서도 많이 내려간 모습이 아닙니다.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2.3% 정도 하락을 했지만은 지수 대비해서는 뭐 크게 하락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 이 종목이 뭐 급하게 급락하고 이런 모습들은 안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충분히 가져가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CJ ENM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유일한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수급이 많이 돌고 있어요.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오히려 크게 급락한 모습을 안 보이고 그대로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LG 패션이랑 엔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뭐 내려가는 모습에서 잡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밑으로 밀리는 모습이 보였지만은 종가 대비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간 모습이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엔텍스 그리고 LG 패션 두 종목은 좀 묶어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묶어서 보시면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턴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조금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뭐 방향성이 위로 튀고 밑으로 튀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이 뭐 위로 튄다고 하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는 있겠죠.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완전히 나온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손절 라인 지켜주시고 그대로 보유하시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아니, 장우 씨가 지금 계속 10연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종목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균형이 좋아서 다 플러스를 내고 있는 놀라운 성적표를 보긴 했습니다만, 우리 김준 전문가가 생각하기에 장우 씨 포트 가운데 뭐 꼭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이 종목이 제일 좀 나아 보인다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는 사실 수익이 제일 좋은 종목이 제일 좀 눈에 띄는데요. 지금 현재 포트에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네. 종목은 CJ ENM. 입니다. 예. 역시 수익이 제일 좋은 장우 씨 꽉 쥐고 있으십시오. 개인 투자자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네, 서울경제TV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네. 네, 참 장우 씨인데 11연승하고 12연승 하면은 여러 가지 버전의 장우 대국민 씨를 담화 발표하려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성명서 내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데모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김세용 씨 포트폴리오를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이 살펴주실 텐데요. 한만식 전문가님, 네. 일단 삼성 인슈어런스라고 어제 저희가 좀 농담을 했었는데 네. 삼성생명은 져가지고 매도당했고 그래도 참 오래간만이지 않아요? 삼성전자 기아차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담아놨어요, 그죠? 네. 예. 일단 뭐 지난주에 제가 그 전차군단 쪽으로 종목을 좀 포트에 담고 그 보험 하나 들으라고 해서 네. 삼성생명 이렇게 세 종목으로 포트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전차군단 가지고 있고 보험주 하나 갖고 있으면 뭐 걱정될 게 없어가지고 지수가 빠지든 말든 네.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포트를 그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렇게 그 구성하게 되면 크게 흔들릴 게 없다.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 싸움처럼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시장이 반전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좀 보거든요. 5월달, 6월달 신전 하락이 좀 있다 보게 되면 다시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200포인트 이상 빠졌기 때문에 최근 3년간 그 시장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 중간중간 고비는 있지만 네. 결국은 시장이 급반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리드하면서 갈 거다라는 쪽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구성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10연패를 하고 계신데 놀랍죠. 근데 나름대로 48연승에서 10연패. 저희가 예. 그 김지인 전문가가 한 2, 3주 전에 나오고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기가 좀 네. 절로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저는 반전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네, 오늘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예. 한만식 전문가님도 우리 예. 좀 축 처져 있는 김수영 씨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 제가 선물, 지난주에 그 전차로 선물한다 그랬는데 잠깐 제가 네. 비싼 건 아니지만 전차 제가 진짜 아니, 이게 뭐예요? 전차입니다, 전차. 포트에 전차를 가져오셔서 저기 딸이라 그랬나요? 예, 예. 따님이 전차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아, 하여튼, 리모컨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오. 그래서 웬만하면 전진만 시키세요, 이제. 바꿔 하지 말고. 네, 김수영 씨 이걸로 장우 씨 이렇게 슉 밀어요. 여기서. 아니, 포도 한 번씩 큰일 났네, 날려주시고. 이분,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재미가 아니, 없잖아요. 8연승 하시고 나 8연패를 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10연패를 채웠으면 했었죠. 아니, 전차로 사람을 깔다니. 참나. 사람을 까는 게 아니라. 어이없네, 진짜. 포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제. 아니, 조만간 그런 식으로 날아갑니다. 말씀하시니까 김수용 씨 연패가 계속 거듭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 잠깐 시장 말씀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 우리 김성희 씨가 왜 10연패를 하고 있을까, 여러 네. 가지 이제 고민을 어떻게 좀 해보셨나요? 어떤 것 같아요? 왜 내가 왜 연패를 10연패일까? 하고 있는지. 고민하지 마. 아우. 까불지 마세요. 일단은 예. 우리가 팀워크가 예. 중요해요. 예. 근데 너무 5분의 개성이 너무 강해서 네. 그거를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중간에 약간 전문가들도 좀 바꿨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매매가 좀 너무 잦았다. 우리가 좀 길게 보고 한다고 하게 됐으면 어느 그렇죠. 종목을 포트에 좀 담았으면 네. 목표나 손절가에 도달하지 않으면 좀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네. 룰이 좀 있다 보니까 매도당하고 매매가 이렇게. 좀 잦은 거 예. 이런 것들이 좀 문제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위 좀 납폭화된 종목들을 좀 매매가 많이 됐던 게 이게 좀 오르겠지 하고 더는 안 뛸려다가 빠진다. 예. 그걸 붙이는 격 때문에 또 손실을 까먹은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저희는 네. 색깔이 네. 중장기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끄떡 없습니다.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잘못된 부분, 좀 약간 원인이라는 부분 좀 개선이 되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괜찮아질 거다는 얘기고요. 네. 시장이 빨리 반전이 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아니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치자라는 쪽으로 예.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어제 좀 SL 부터. 매도 당한 SL부터 잠깐 볼까요? 네네. SL은 지난번에 한번 일정 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 선이 21선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21선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에서 좀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너무 여기서 살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죠. 무릎 위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지금 고점에서 약간 밀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됩니다. 지지가 되고 다시 올라간다면 추가로 더 사도 되는 거고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좀 무너지게 되면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데 21선이 종가상으로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으로 좀 올라온다 하더라도 약간 위쪽에 지금 걸쳐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 포트에 기아차도 있고 SL도 있는데 일단은 본주 쪽으로 압축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아차 같이 자동차 쪽이니까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위쪽에서 좀 놀고 있는 부분들 지금 계속 말씀드린 기관외국인 수급 빨간색 녹색 선 기관외국인이 동시에 사고 있는 부분인데 시장과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예. 이왕이면 얘가 가야 부품주가 가는 거기 때문에 본주 쪽으로 압축을 하자라는 쪽 의견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스테민 플란트 종목이 있는데 또 좋다가 또 다시 밀리는 양상. 네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같은 양상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 21선 위쪽으로 우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 21선 깨지 않으면 종가상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추세적으로 일정 이렇게 오르게 되면 한번 자르는 거 방송에서 약간 못 잘할 수 있겠지만 추세 상단부를 하면 좀 한번 잘라주는 거 예. 그런 쪽에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매매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저는 이거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면 삼성전자는 가져가시라는 얘기를 좀 꼭 드리겠습니다. 한 주라도 사시라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2분기 실적도 더 좋고 금년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낸다라고 하는데 주식 투자하시면 삼성전자는 금년에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 투자했는데 손실 났다고 하게 되면 저를 찾아오시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1선 차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쉴 때 사시라고요. 그냥 쉴 때. 네, 이게 지금 빠진다라고 겁먹지 마시고 네. 절대 절대 빠지지 않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매수가 들어올 때 삼성전자를 사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반드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한 주라도 사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앞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바닥에서 올라와 가지고 21선을 지금 깼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21선을 지켜줘야 다른 종목처럼 바닥에서 1차 상승 주고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네. 밑에 보시게 되면 제가 제일 보는 부분 기관 외국인이 건드리지 않아요.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IT스트 같은 경우에는 종목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변동이 조금 심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제 네. 굉장히 기분 좋게 깜짝 놀랐다가 오늘은 또 다른 네. 이유로 놀랐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예. 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21선 위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시장보다는 센 종목인데 변동이 좀 심하죠. 네. 변동 자체가. 그래서 21선 깨지 않으면 가지고 있어도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밑에 거래량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 나온 부분에서 거래가 엄청 실려서 앞에 상승할 때 실렸던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가 실렸다면 일어서기가 힘든데요. 그나마 지금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반등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기관들이 좀 사고 있는 거는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편입 시도했던 삼성증권, 삼성증권이 지금 보시면 전체 21선 위쪽에 놀고 있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 매매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삼성생명 얘기를 잠깐 드렸으면 좋겠는데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게 20건 이내 종목인데요. 네. 20위권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종목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쭉 나타납니다. 예. 근데 상위 20건 중에 삼성생명은 지금 9%고요. 상위 20건의 평균 외국인 보유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생명이 9%고요. 삼성화재가 지금 보시게 되면 55%의 외국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뭐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삼성생명 주식을 저는 늘릴 거다라고 보거든요. 길게 봤을 때. 네. 그래서 금융업종 중에 시가총액 상위 업종을 매매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기관 외국인 계속 사고 있는 삼성생명 쪽으로 투자 비중을 바꾸시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같은 삼성그룹주의 종목인데 납폭거대는 나중에 매매하시고요. 21선 돈 다음에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삼성증권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았을 때 매매하셔도 되거든요. 예, 지금 늦지 섣불리 않다는. 매매하시면 안 된다. 예.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인포피아. 인포피아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어제 이제 이 종목이 거래가 바닥이면 주가도 바닥이었다.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 견해는 네.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이쪽 관련되는 유헬스케어 관련되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뒤에 종목 소개하면서 예를 들면 납폭이 큰데 어떠한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는 뒤에 사례로 예. 말씀을 드리고 일단 관심 두시면 안 된다. 21선 밑에 있는 종목들 네. 그런 쪽으로 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명확하십니다.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의 시원한 멘토링 그리고 김수영 씨를 위한 또 작은 선물까지 저희가 봤는데 이제는 페널티 시간을 또 장훈 씨에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훈 씨가 이제 또 이기셨기 때문에 김수영 씨 종목 가운데 하나를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고민할 수 있는 10초 시간 장훈 씨에게만 드립니다.
자, 주어진 10초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참고로 김수용 씨의 멘토 되시는 분은 아시아나항공, 삼성증권, 인포피아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장훈 씨가 팔라고 얘기할까요? 장훈 씨? 아시아나항공, 삼성증권, 잉포피아를 네. 지금 보수적 관점에서 지금 보고 계신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고 여름 성수기에 그 해외여행 여행객들이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아시아나항공 리드하려고 이렇게 계속. 네, 그래서 네, 김수용 씨가 이제 뭐 어른 저 아이도 아니고 네, 어른처럼 네, 당당해지시라고 아이 테스트 매도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한만식 전문가님이 보수적으로 보자 했던 세 종목 말고 아이 네. 테스트를 그러니까요. 예 그래요.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전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아니 김수용 씨 특별히 김수용 씨도 김수용 씨인데 한만식 전문가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김수용 씨는 아쉽지 않아요? 어제 이제 5%탁 오르는 거 보고 뭔가 되겠거니 했는데 오늘 좀 출렁였기로써니 이렇게 곧바로 매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매수할 때 우리가 목표가 네. 정한 게 있고 손절가 정한 게 있고요. 뭐 올랐다가 그 다음날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하도 크기 때문에. 네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샀다 팔았다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냐 뭐 여러 네.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죠. 네. 오늘 빠진 이유가 뭐냐. 또 아까 설명드렸던 기술적으로 빠졌을 때 거래가 실렸느냐 네. 등등을 좀 보셔가지고 운도 좀 사실은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투자하실 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겠지만 운도 일부 좀 따라야 되는데요. 뭐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종목인데 조금 아쉬운 감은 있고요. 네. 보유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21선이 안 깨지면 일단 좀 가져가 보시라라는 거. 또 거래량이 네. 실리지 않으면 크게 다시 또 하락이 다시 또 위쪽으로 또 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센 종목이니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 테스트 21선 안 깨면 저희는 룰 때문에 김수용 씨는 팔 수밖에 없지만 보유하셔도 좋겠다는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양팀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들어갑니다. 현재 10연승 달리고 있는 장우 씨 11연승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 김준 전문가 종목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어떤 종목을 오늘 또 특별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몇 종목이에요? 일단 오늘은 두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종목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없어야 됩니다. 네? 네? 제가 기간이 3일 이내로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없는 게 정상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정상대로 잘 흘러가고 맞습니다. 있군요. 예. 근데 지난주에 매수 안 됐습니다. 지난주에 콤텍 시스템을 제가 네. 이제 저점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욕심을 냈는데 한 30원 차이로 매수가 안 됐습니다. 그게 만약에 30원 차이로 매수가 됐다고 하면 제가 10%를 보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하루 만에 10%를 찍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골 때린 종목 두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골 때린 종목 두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장우 씨 어때요? 어이없는 종목. 네. 네. 서울대 국문과 나오신 분이 골 때린다는 말 네. 표현을 쓰니까 참 네, 재밌습니다. 예, 네. 그래요. 자, 고를 흔들 만한 그 네. 종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자, 텔레필드랑 KCS 두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텔레필드. 예. 이 가필드는 아는데 텔레필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회사죠? 자, 텔레필드 같은 경우는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광전송 장비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수익 사업을 하는 백본망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본망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대신에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저번에 콤텍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원가율 상승 때문에 약간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일단 요 종목 자체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 정도 텀을 가지고 보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보시면 월봉상 보시면 5월달 들어서 강한 상승에 의해서 강한 여기 아픈다. 어디가 분노? 강한 상승에 의해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한 상승으로 이어져 나가는데 굉장히 불행한지 행복한지 몰라도 윗골을 달면서 밀렸어요. 밀려서 그만큼 우리한테 매수가를 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면
자, 이 종목을 보실 때, 와, 이거 겁이 엄청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상두 번의 한가 곧바로 자, 연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의 네. 하한가 부분까지 밀렸다가 밑꼬리 살짝 달면서 한 10% 부근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5월 9일 날 보시면 상한가 그 전날에 상한가를 올려놓고 그 다음 날에 시가 띄운 다음에 거의 20%를 밀어버렸습니다. 네. 밀고 나서 개인들이 와 겁먹고 도망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상한가 두 방이 나왔어요. 네.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아까 시장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가을대가 굉장히 잘 빠졌어요, 종목들이. 네. 지금 잡고 싶은 종목들이 군침이 도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핵심적인 종목 두 종목을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 종목 자체는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어차피 한 3%에서 4% 정도로 짧은 손절권을 끊어놓고 지난번처럼 컴택 시스템처럼 저점 매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일단 매수가는 1,610원, 오늘 종가가 1,64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초가에서 약간 밀리면 잡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1,55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 가격은요? 목표 가격은 한 1,850원 부근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장우 씨의 표정을 봤는데, 장우 씨, 네. 뭔가 좀 막 불안하기도 하고 또 약간 기대도 되고 막 기대 반, 걱정 반인 것 같은데, 아까 차트 일단 보면서. 김지훈 전문가의 종목들이 거의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이제 편안함과 그다음에 긴장감과 스릴 이런 걸 예. 많이 다 느낄 수 있는 종목이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 일본에서 엄청난 스릴.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아무튼 잘하면 이게 15%가 아니라 예? 잘하면 17%, 18%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하루에. 네네. 네. 참 좋은 종목. 분침이 확 땡기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 종목을 보실 때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종목 보고 아, 무섭다. 이 느낌이 드는 게 저한테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 뜻은 뭐냐면 개인들이 접근을 못한다는 소리겠죠. 네, 괜히 개인들이 손 댈 수 없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텔레필드. 잠깐만요. 근데 이게 투자 유의 종목 같이 돼 있는 것도 예, 아니죠? 맞습니다. 일단 급등했기 때문에 정시 투자 괜찮아요? 유의라기보다는 단일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단일 거래량 상위 종목. 예. 혹시 이 종목 해가지고 막 이만큼 욕심냈다가 또 단일 10연승. 거래량 상위 종목이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손바뀜이라기보다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애초부터 어차피 금요일장 그리고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지수 때문에 종목들이 밀렸어요. 종목들마다의 특이성이 있고 종목들마다의 가격성이 있어요. 네. 이 가격성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그 가격대 이하로 다 내려와 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한가 부분까지 밀린 종목 아닙니다. 네. 그럴 때 오늘 원래는 빼려고 했는데 끝나고 제가 여기로 달려온 길에 이걸 보고 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혀서 들고 오게 된 겁니다. 네, 그 달려올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달려올 때 네. 마음을 굳히게 된 이유? 마음이 굳히게 된 이유는 아닌데 원래는 이 종목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이 정도의 가격대가 나온 종목입니다. 근데 딱 가격대가 그렇게- 주어져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나온 다른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오늘 같이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날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안감, 시장에 대한 뭐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염두를 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시장 때문에 강한 종목들이 가을대를 빠져주게 된다면 그만큼 좋은 건 없겠죠. 네. 이 텔레필드 며칠 보세요? 목표가가 1,850원. 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일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훈 씨? 네. 최대 3일. 네. 좋습니다. 뭐 단기간이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 좀 불안하긴 하지만은, 마음에 드는 건 손절가가, 타이트하게 또. 네. 한 3%에서 한 4% 그렇죠. 그 안일 정도면 겁니다. 사실, 뭐 이게 100% 비중을 실린다. 이러면 사실 좀 못 사는데, 네. 저 사실 못 삽니다. 100% 비중은. 네. 돈 예, 없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한 30% 이상은 가지고 네. 있는데, 근데 비중은 상당히 조금 실어서 한번 사보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텔레필드 설명 들어봤고, 아까 한 종목 더 얘기하셨었죠? 예. 한 종목은 KCS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사용되는 중대형 서버 뭐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유지 보수하는 뭐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은 앞에 종목이랑 좀 틀리게
매출 원가율 개선으로 인해서 영업이익까지 흑자가 난 기업입니다. 근데 좋아요, 대신에 이런 거 좋아. 예. 대신에 아까 그 종목보다 변동폭이 훨씬 더 큽니다. 자, 아니 뭐 더 개선되고 원가 이것도 더 턴어라운드인데 좋아지고 턴어라운드인데 왜 폭이 더 큰 거예요, 움직임이? 자, 근데 시장에서 접근할 때 조금 틀리게 접근하신 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강하단 말은 그만큼 눈이 많이 본단 말이고 눈이 많이 본다는 말은 그만큼 이슈가 쏠려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 매도세가 크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단기간에 짧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제가 말하는 강하다는 종목입니다. 예, 자 KCS 솔직히 여러 가지 어떤 기업적인 측면보다도 더 출렁인다고 하시니까 차트가 이제 궁금한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종목이랑 거의 쌍둥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월봉상에 상승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지수 때문에 눌렀죠. 아, 이게 차트인가요? 예, 월봉입니다. 월봉. 아, 월봉이요. 자, 그리고 요 종목은 아까 앞에 종목이랑 좀 틀리게 거래량이 약간 좀 작아요. 그게 왜냐면 튀다가 말았기 때문에 상승의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길게 보셔도 한 2, 3개월 보셔도 되는 종목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짧게 일봉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보시면 아까 그 종목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상승, 상한가 두 방, 그리고 지금 하락. 그리고 네. 윗꼬리, 아랫꼬리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장우 씨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괜찮죠. 이 종목도 보시면 오늘 하루 변동폭만 20%입니다. 네. 고점이 좋아요. 9%고요. 예. 저점이 11%대. 저 네. 짜릿짜릿한 거 좋아하거든요. 예. 자, 근데 인생은 뭐 직진 아니겠습니까? 예. 두 분 자. 참 잘 만나셨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거래량이 터졌다는 말입니다. 아. 그게 왜냐면 이게 만약에 아침 시초가부터 아까 텔레필드처럼 쫙 밀어줬으면 그만큼 반등할 여지가 훨씬 더 큰데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서 띄운 상황에서 오후장 막판에 급락을 하면서 20%가 밀렸습니다. 예. 근데 대신에 이 종목을 제가 살펴보면서 종목의 수급들이 풀리는 모습들이 안 보였어요. 그들의 그 말 뜻은 뭐냐면 수급은 그대로 있고 종목의 힘은 그대로 있는데 종목은 밀렸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 변동폭은 아예 또 그대로 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폭 매매를 좀 한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자, 매수 매수 가격이 더 중요하겠네요. 네. 예, 예. 매수가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밀리면 살 예정이고요. 1,740원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는 1,660원. 아, 이거 변동폭이 크니까 예, 매수가가 1,740원이지 않습니까? 예. 손절가를 1,730원으로 잡으면 어떨까요? 장우 씨 아까 뭐 자신 있다면서 20% 왔다 아, 갔다. 이게 너무 그 변동폭이 하루에 20%는 그럼 잠깐 제시를 할까요? 그러면 바꿀까요? 어떻게 해요? 손절가를 그래 잡는 게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낮게. 조금 좀 더 낮게. 타이트하게. 네. 예. 그러면 1,690원에 매수를 하고요. 예. 1,680원에 손절을 잡으세요. 1,690원에 매수, 1,680원에 매도, 손절. 1,680원과 90원 사이에 어떤 엄청난 차이가 있나 보죠? 그죠? 1,680원대 깨지게 되면 이 종목이 1,600 초반까지 내려갈 겁니다. 아. 그러면 왜냐하면 이 종목은 제가 원래 분할 접근으로 하려고 들고 온 종목인데 네. 우리 그거 장훈 씨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이렇게 보려고 넘어온 종목입니다. 그럼 목표가는 동일한가요? 목표가는 쭉 보시면 됩니다. 한 3일 정도에서. 예. 쭉 보시고 예를 들어갖고 저는 조금 틀리게 본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오늘 요 종목을 잡았습니다. 네. 잡았는데 이 종목이 내일 한 8% 정도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그 종목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콤텍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가님한테 그거 쪽지를 보내놨는데 잠깐 나고 네. 콤텍도 잡을 때 말씀드린 게 있죠. 잡는 날은 내려가고 그 다음날 올라가야 된다. 네, 근데 그렇게 콤텍 같은 말씀하셨어요. 경우는 당일날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밀리는 겁니다. 네. 종목에는 올라가야 되는 날이 있어요. 아. 그게 설령 하루 이틀 딜레이가 될 수는 있지만은 제가 3일로 잡는 이유는 그 안에서 반드시 반등폭이나 결정이, 방향성이 예. 나와야 된다는 말을 의미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KCS 요 종목도 가장 길게 보는 최장 보유기간 예상이? 예, 3위. 3일, 네. 알겠습니다. 그 옛말에 그 작심 3일이란 말이 이 상관이 주식 없죠.
예, 상관이 없네요. 예, 그래요. 최대한 보유 기간이 3일이라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김준 전문가가 또 장우 씨의 입맛에 꼭 맞는 군침을 흘릴 만한 종목을 두 가지 제시를 하셨는데 장우 씨가 이제 고민을 하는 동안 김수용 씨를 위한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아까 종목의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 제발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차군단 관련되는 그 지수와 관련돼서 지수보다 좀 좋은 종목들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네. 납폭과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를 들면 납폭과대를 매매한다면 저 같으면 이런 납폭과대 종목으로 매매하시라라는 예시로 종목을 네네.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한 종목은 휴비츠라는 종목하고 동아원이라는 종목인데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네. 하나하나 좀 종목 보면서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휴비츠라는 종목은 어제 그 인포피아라는 종목이 그 뭐 헬스케어 관련돼서 뭐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종목이 제시가 됐는데 휴비츠도 의료 관련되는 업종의 종목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안과 가시게 되면 안과에서 그 필수로 사용하는 기계들, 검진 기계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 1위고 또 세계 3위 업체입니다. 예, 실적이 상당히 좋은 업체고요. 금년도 사상 최고치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그런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진출이 지금 돼 있는데요. 중국 쪽에 지금 안경을 써야 될 인구가 6억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 2억 명 정도 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안경 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중국 시장에 대한 수혜를 기본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회사고요. 회사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시장의 영향 때문에 빠진 종목. 시장 영향 때문에 나포. 그러니까 실적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실적은 사상 최고치인데 시장이 좀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종목이 있다라고 되면 이런 것들을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라는 건데 차트 잠깐 보면서 위치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2008년도에 1,000원 하던 주식입니다. 2008년도에 1,000원 하다가 네네. 지금 작년 금년도 초에 14,0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회사의 실적이 계속 올라갑니다. 금년도 사상 최고조 실적이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고점이 11,000원대, 지금 8,000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데 주가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게 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실 때 큰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그 주봉상으로도 일부 조정을 줬다가 지금 이번 주에 강하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오를까라는 부분인데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기관이 이틀 동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납폭과대 종목에 대한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주고 21선 한번 조정 주고 재차 큰 상승을 주는데 지금 내일 뭐 잘 재수가 좋아서 잡히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일에 안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따라가서 절대로 매매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전 앞에 그림처럼 한번 시세를 주고 이렇게 강하게 오르게 되면 한번 조정을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때 매수하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드릴 테니까 일단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요. 가격을 많이 안 주게 되면 그대로 두시고 다시 한번 21선 눌림을 줄 때 그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는 한 9,500원 정도 밑으로 밀리게 되면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8,500원, 목표가 한 12,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아원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거는 전 내수 관련되는 종목입니다. 동아원. 예전에 그 신촌사료라고 하게 되면 아실래나? 옛날 종목 명을 좀 바꾼 회사인데요. 회사 실적 자체가 작년에 적자였는데 금년은 흑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적자가 됐으니까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다가 금년 1, 4분기에 흑자로 좀 바뀌었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회사에서 지금 지난달부터 한 10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에 환율이 좀 올라간 부분, 또 그다음에 곡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또 구제역이 좀 있어서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지금 금년도는 좀 작년보다 좀 실적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 곡물가가 좀 안정되는 부분, 환율도 작년보다는 안정세가 찾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중국 쪽 캄보디아 쪽, 해외 쪽에 대한 신성장 부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일단 그 주가 관리가 된 차원에서는 상당히 괜찮다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기업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종목인데 제가 금년 초에
찾아보니까 금년 1월 달에 하나대투증권에서 기부 리포트가 한번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네. 1월 달에 아이고. 리포트가 나오고 오히려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이때 그 자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기업인데요. 유상증자에 대한 루머가 있어가지고 급락이 됐고 이 이후부터 지금 그 자사주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예전의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일시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네. 괜히 빠진 거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안 좋고 또 우려 유상증자 우려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건데요. 지금 오히려 적기 부분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 오히려 이런 종목은 실적을 믿고 또 밑에 자사주 매수를 믿고서 매수 대응하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오히려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부터 공략을 하자. 목표가는 이전에 위쪽으로 충분히 괜히 빠진 종목이죠. 루머에 의해서 네. 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이전 가격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기간은요? 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보면 한 3개월 정도 중기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는 1개월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2,600원 정도 설정하신 다음에 보유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낙폭과대를 위한 좋은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이 낙폭과대 사고 싶으면 이런 종목을 사라라고 김수영 씨 또 여러분들을 위해 슈비츠와 동아원 종목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 전략 모두 다 들어봤는데요. 이제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것처럼 이제 김수영 장훈 씨가 포트에 넣을지 말지 얼마에 살지 비중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전략템 양팀 모두에게 10초씩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어진 시간 끝이 났습니다. 언제나 고유수용, 김수용 씨 최종 선택 결과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선택 다 하셨죠? 네. SL 5% 비중 축소하고요. 동아원 20% 매수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테스트는 일단 매도를 네. 당했고요. 예, 가격은요? 네, 가격은 전문가님의 의견대로 시초가 매수입니다. 예, 아니, 앞서 언급해 주셨던 그 슈베츠라는 종목은 왜? 네? 동아원만? 더 이상 살 돈도 없고요. 네. 쌈짓돈이에요. 이 남은 돈. 예, 손 위에 하긴 있죠. 그래요. 네. 아니 근데 한만식 전문가님 슈베츠하고 그리고 좀 사겠다라고 결정한 동아원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면 동아원 쪽이 더 나은 결정 맞나요? 일단 슈비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금 최근 이틀 동안 거의 한 등해가지고. 1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약간 추격성으로 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네. 준다면 모르겠지만 또 기회를 안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아예 좀 더 있다가 한 4주 정도 다시 한번 눌림을 줄 때 그때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고 동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바닥까지 빠져 있고 자사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또 좀 집중하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괜히 추격 매수 할 수도 있는 슈비츠 말고 동아원만 편입하겠다. SL 비중 축소까지 잠시 후에 대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장욱 씨는요? 저는 그 부산 사나이 네네. 김지훈 전문가가 적극 추천한 가필드의 친구 텔레필드. 텔레필드. 네, 텔레필드 5%, 예. KCS 5% 매수하겠습니다. 둘 다요? 네. 그때는 콘택트 시스템하고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만 산다고 네. 물론 안 잡혔지만. 근데 사실 그 KC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으로 된 기업이면서 네. 사실 그 낙폭이 하루에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 전 사실 그 제가 1억의 돈을 가지고 지금 포트를 꾸려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5%라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크죠. 예, 그래서 그래서 5% 정도만. 네, 그래서 각각? 손절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가격은요? 네, 가격은 텔레필드는 매수가 제시한 1,610원. 네. 네. 그리고 KCS는 정정하셨죠. 예. 1,690원 네. 매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가도 전부 다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 김지훈 전문가님이 언급한. 네, 텔레필드는 손절 가격이 1,550원.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KCS 같은 경우는 1,680원이 이게 무너지면 1,600원 그때까지 여기 초반까지. 또, 하락할 수 초반까지 또 있기 밀릴 때문에. 수가 있기 때문에 10원 차이로 네. 손절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1,680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던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팀 결정 모두 다 끝이 난 것 같으니까요. 김수영 씨 포트부터 최종본입니다. 대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김수영 씨 포트폴리오가 나갈 겁니다. 나가고 있군요. 자, 이렇게 해서 SL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10%에서 5%로 반을 덜어냈고요. 대신, 그리고 아까 또 한 종목 매도 당했기 때문에 아이테스트요. 동화원을 20%로 추가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났습니다. 역시 손은 아직 하얀색이죠. 현금 5% 쥐고 있는 김수용 씨입니다. 종목이 한 7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격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요. 자, 종목이 많아서 두 판에서 나뉘어서 확인합니다. SL은 아직은 괜찮은데 높여진 손절가 19,000원은 지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좀 좋아졌다가 약간 눌렸습니다. 삼성전자, 기아차 무조건 들고 가는 종목. 자, 계속해서 오늘 신규로 편입한 종목이 특별히 더 관심 꺼내실 것 같은데요. 자, 아시아나항공, 인포피아, 삼성증권도 있습니다만 오늘 동화원이라는 종목을 신규로 사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뭐 자사주 매입이라는 그런 소식도 있고요. 내일 시초가에 무조건 공략하는 것으로 김수영 씨는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한만식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입니다. 내일 시초가 매수로 김수영 씨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과의 좋은 사례로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이 제시해준 종목 동화원까지 내일 편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초가니까 일단 들어가겠네요. 자, 장호씨 포트를 한번 볼까요? 자, 동아약품, CJNM, 한국카본, 엔테스, LG패션 여기까지는 어제 포트였고요. 이제 5%씩 변동성이 큰 종목이지만 한번 다 넣어보겠다라는 장호 씨의 어떤 희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텔레필드 5%, KCS 5%, 단기로 보고 아주 가볍게 실어봤습니다. 자, 이제 장호 씨 포트에서도 종목이 많아져요. 여기까지는 기존 포트죠. 동아약품 CJNM이 박준남 전문가의 종목인데 오늘 출연하신 김준 전문가의 눈에도 좋아 보인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카보도 괜찮고요. 엔테스도 일단 잡히고 나서 뭐 마이너스 수익은 아닙니다. LG패션도 오히려 올랐고. 자, 김준 전문가가 오늘 텔레필드와 KCS를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 가장 길게 본다면 보유기간은 3일.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매수가 외에 손절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있다는 거 참조해 주십시오. 네, 주식 배틀력쇼 내일의 수익률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기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살펴드리는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가 이어지죠. 무료 문자 혹은 전화 모두 다 가능한데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김현장 이어집니다.